경청에서 총 쏠 일 있는데 이 친구들 좀 찾아와. 제 임무가 뭡니까? 이 작전은 우리 셋만 아는 건가요?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색의 마지입니다. 네, 녹화를 하고 있는 것도 광복절이 가까운 주말인 13일에 녹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광복절에 이 방송을 업데이트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이만한 그 항일 느와르 영화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약간 내용과 재미를 둘 다 잡았다? 네,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실제로 흥행도 잘 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완성도가 엄청 높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네, 저도 그래요. 이게 약간 그 오락 영화로서 이 정도의 뭔가 퀄리티를 잡았다는 건 그냥 이 정도 상당히 잘 만든 편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돼서. 저도 이게 그냥 적당히 그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면서도 또 그런 의미를 담아 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암살 네. 영화 리뷰입니다. 2015년에 나왔었죠. 전 이제 이거를 극장에서 봤었었는데, 네. 암살을.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명대사도 많고 의미 있는 장면도 많고.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게 1200만인가 엄청 많이 네. 그 관객이 봤더라고 흥행을 보니까. 제대로 성공했죠. 그래서 이런 소재로 이렇게 흥행한 영화도 아직까지는 없고. 그렇죠. 한국 영화에서는. 네. 영화는 없었던 것 같고, 그 저희가 좋아하는 서동훈 감독이 카메오라기보다는 단역으로 출연했었던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네. 정도 드라마로 네. 그거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전 개인적으로 근데 너무 이제 여기서의 그 이정재 배우의 그 대사가 두 개지요, 이게 너무 유행어가 돼가지고. 약간 희화화됐죠. 네, 그 너무 약간 뭔가 이 많은 개그맨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 영화에서 그거밖에 안 남아가지고 구멍이 두 개지요 이거밖에 안 남아서 약간 좀 그러게. 너무 전도된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에 네. 그 이정재 그 우통 까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법정에서 이렇게 똑하고 여기서 뭐 총알이 몇 개 박혀 있고 여기서는 뭐가 저거 여기 뭐 한뜻 그거만 생각이 나는데, 특히 거기서도 맨 여기 총알 두 개지요. 두 개 그것만 기억이 나니까는. 그리고 유달리 이제 약간 사실은 분명히 90년대 영화나 아니면 좀 약간 이정재 배우가 지금보다 더 젊으셨을 때는 분명히 목소리 톤이 지금 같은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좀 허스키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네. 언제부턴가 이제 좀 이런 무거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뭐 두 개지요,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는 지금처럼 약간 뭐 두껍고 허스키한 좀 네, 이런 저음이 느낌이긴 됐는데. 한데, 예전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죠. 네. 네. 그래서 요번 특히 이제 여기서 이경영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같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두 분 다 서로 약간 목소리가 목소리 까는 약간 뭔가 그 대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약간 같이 나온 장면이 많진 않은데 일단 여기서 이제 이경영 배우가 약간 그 이제 친일파 네. 그런 인사로 나와가지고 강인국이라는 네. 친일파 인사로 나오고, 또 이제 또 여기서 보니까 되게 또 김희성 배우가 또 여기서 그 집사 네, 뭐. 아주 앞잡이 역할을 아주 또 그래서 또 김희성 배우는 또 그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에서 또 그러네. 이제 그 예. 이완용 캐릭터를 했기 때문에 참 이때부터 이 약간 일제 앞잡이 역할을 되게 두 분 다 너무 잘해가지고. 그러게. 그런 역할도 아무나 할 수는 없죠. 네, 아예 그 악역 명품 악역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영화가 뭐 작품성 쪽으로 막 그렇게 엄청난 건 아니지만 사실 이 정도 밸런스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진지하면은 이제 영화로서 재미가 떨어지고,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보게 되고, 그러면 또 그만큼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적어도 이렇게 좀 오락적인 재미도 있어야 사람들이 또 재밌게 보고, 아 그러게 정말 친일파 척결해야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진지하지만 그 흡입력 있게 잘 만들면 좋지만은 그게 그렇게 만들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이 영화는 가벼우면서도 사람들한테 이제 어필을 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재미라는 소재 그 요소를 많이 넣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대도 않는 뭐 쌍둥이 설정이라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환타지긴 한데. 네, 환타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엮어 넣었다.
네, 고정적인 부분도 조금 이제 그 거시기한 부분들이 몇 개 있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어쨌든 큰 이제 말하고자 하는 대전제가 네,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또 다시 보면서 꽤나 흥미로운 그런 그 스토리와 설정들이 많이 있어서 애초에 이제 여기서 하정우는 킬러, 그렇지. 예, 청부 암살자하고 사실 뭐 독립운동이고 나발이고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오히려 뒤로 가면서 이 안윤옥과 만나면서 스무스하게 이 사람이 뭔가 독립운동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정작 처음부터 독립운동을 하던 이제 이정재 그 염석진은 처음엔 독립운동 하겠다고 했는데 점점 친일파가 되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애초에 이제 염석진의 그 설정도 이제 그 김구 선생 아래서 네. 항일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정작 이제 변절자가 되는 네.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초반의 장면에서부터 이제 원래 강인국을 죽이려고 갔었다가 그렇지. 오히려 이제 그때 잡혀가지고 밀정이 된.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그 김구 선생이 그래서 딱 염석진한테 총 주면서 네가 밀정이라면 지금 날 죽이겠지. 근데 그 장면은 되게 멋있어가지고. 그렇지. 근데 거기서 자기를 의심하냐면서 이제 자기가 자살하려는 듯이 이제 자기 머리에다 대고 네. 총을 당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총알이 안 들은 걸 알고 그런 건가? 알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염석진의 모든 행동은 다 스토리적으로는 김구 선생의 뭔가 그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그 상황에서 총을 줬는데 빈 총이잖아요. 빈 총인데 그거를 염석진이 잡아서 김구한테 쐈다 그러면 이제 김구는 바로 사람 빼박이지. 얘 잡아라, 죽여라 하겠겠지. 뭐 명확하지 아주 더 이상 이제 이거는 어떤 것보다도 정확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염석진이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지. 그것까지 다 읽고서 이제 그렇지. 김구라면 분명 나한테 빈총을 줬겠지. 음. 난 이렇게 하면서 나는 더 되게 충성심 있는 척 해야지. 그렇지. 그것까지 다 꿰뚫고서 어떻게 저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지. 되게 하는 거지 맞아, 되게.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되게 뭐 넌 아니겠구나 하고 하지만 결국 애들은 시켜야 되게 그 부하들한테 사사키를 만나면 밀정이니까 죽이라. 네, 네. 근데 저는 그 장면 약간 이제 물론 뭐 이건 가상의 얘기니까 별 의미는 없겠지만 근데 나는 그 염석진은 죽이라고 시킨 그 임무를 네. 그 어리버리해 보이는 그 두 명 애들한테 시킨다는 게 난 좀 그치. 쟤들한테 시키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솔직히 어설픈데. 예. 그 두 명 애들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염석진의 뭐 부하라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뭘 그래서 네. 시킨 것 같기는 한데 옆에 근데- 이제 붙어 있으니까. 근데 워낙에 이제 그 전반부에 잠깐 보여준 부분만 봐도 애들이 대가 좀 약하고 그치. 어리버리한 게 처음부터 딱 보이거든. 그러니까 염석진은 되게 뭔가 처세에 능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이제 뭔가 눈치도 빠르고 이 뭐 무력도가 높은지까지 그렇지, 어쨌든 간에. 모르지만 어쨌든 네. 그 두 명 그 떨거지보다는 상당히 어쨌든 그러니까. 상급자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뛰어난 인물이라서 얘네 두 명한테 염석진을 맡기기엔 좀 약간 맡기기에는 네. 좀 답답하더라고 나. 예, 김구 선생이 저런 저렇게 어설픈 판단을 해가지고 얘네한테 너무 막중한 인물을 맡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걔네 그 죽이려 하는데도 막 걔네 표정 막 진짜 뭐 이러잖아. 그러니까 저런 애들한테 맡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도 막 그 이제 그거 대장님 총 버리십시오 막 하는데 그 아니 상황에서 그 상황 총을 버리는 게 아니고 바로 죽이라니까. 그러니까 일말에 그게 정이 남아가지고 네. 그런 거잖아. 그치. 염석진 보통 놈이 아닌데 그치. 거기서 그 어설픈 애들 두 명한테 그러니까 독립군 연습생 네.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걔네들한테 그런 막중한 임무를 그러게. 맡긴다는 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도 막 총 겨눌 때 되게 어설프길래 예, 예. 백방 실패할 것 같은데 드는 거. 그러니까 얘들아 총보라도 바로 해가지고 다 그냥 다 제압해버리고. 네. 근데 저는 그때 극장에서도 웃겼고 지금 다시 봐도 웃겼는데 난 그 염석진의 그 대사가 너무 웃긴 거야 되게. 선생님이 나를 죽이라고 존경한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약간 적반하장에 그게 너무 그치. 어이가 없더라고 되게. 존경이고 나발이고 네가 지금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죽여야지. 근데 되게 약간 뭐 김구한테 막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니까 내가 좀 어이가 없더라고. 이 새끼는 되게 웃긴 새끼네 약간. 그렇죠.
아니면 뭐 그게 친일파들의 그냥 생각인 건가, 그냥 사고 방식인 건가. 그러게.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또 의의가 있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제 또 이제 이것도 북한이랑 연관돼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독립운동가 이제 김원봉을 너무 이제 그 전까지 약간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여기서 맡은 그 네. 조승우 캐릭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처음으로 그 김원봉을 재조명하고 굉장히 멋있게 표현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여기서 약간 전지현 배우가 맡은 그 안호균과 이제 그 나머지 남자 2명 이렇게 3명을 파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다 가상의 인물들이지만 네. 이제 이 황덕삼이라는 그 대원과 조진웅 배우가 맡은 속사포라는 이제 그 3명에서 그 사진 딱 찍을 때 거사를 하기 전에 네. 약간 그 황덕삼의 그 포즈는 거의 이봉창 그 실제 사진과 흡사하죠. 구도가 이 폭탄 이렇게 2개 들고 있는. 네. 저는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합성 사진이더만. 근데 네. 난 그래서 옛날부터 좀 그게 사진이 좀 어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얼굴만 이렇게 뭔가 딱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그렇다. 얼굴만 따로 이렇게 붙인 거래요. 그게 사실 뭐 옛날엔 사진이 뭐 디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이제 예. 워낙에 뭐 그때 20세기 초반에 그 사진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사진 찍었는데 완전 뭐 흔들려가지고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다. 그 얼굴만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사실은 뭐 스토리 자체는 뭐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이제 처음에는 그 제가 아마 저는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영화의 포스터를 보면은 이 주연들 다 한데 모여 있으니까 네. 아 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독립운동 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이정재가 맡은 그 염석진이 처음부터 배신 때리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나쁜 새끼였네 이제 이게 되는 게 나오는 거지. 거의 주인공은 염석진. 네 맞아요. 이나 다름없죠. 네. 네. 그래서 강인국을 원래 죽이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오히려 거기서 고문 당하다가 이제 남들에게 알려지기로는 어떻게든 탈출을 했다, 탈옥을 했다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탈출한 게 아니었지. 그렇죠. 네, 그냥 그 일본 애들이랑 딜을 해가지고 네. 너는 이제 살려주는 대신에 우리 따까리 해라, 밀정 노릇을 해라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독립군 내에서 뿌락치로 활동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염석진이 이게 여기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다 뭔가 이 김구 선생의 활동이나 아니면 이 임시정부의 독립군의 이 계획들이 다 술술 이제 정보가 새 나가는 예, 거죠. 새나가는 맞아요. 여기서 이제 이 강인국과 이 카와구치라는 이제 약간 뭐 조선 내 약간 뭐 사령관 이제 죽이려고 가는 이제 이 3명은 염석진이 한 편인 줄 아니까 얘가 지금 그 뿌락친 줄 모르니까 그렇죠. 거기서 좀 발생하는 또 이제 그런 답답한 상황들 이제 그것 때문에 거사를 실패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김혜숙 배우님이 이제 은신처 카페로 위장한 또 거기 약간 바텐더 같은 아저씨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난 좀 김원효님인가? 개그맨 김원효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분이 김인우님이라고 약간 제일교포 출신의 그 배우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약간 자기도 본인이 일본인 전문 배우라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렇다. 그래서 그분도 되게 약간 계속 일본에서 살다가 나이 되게 좀 많이 드시고 한국 가서 배우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한국으로 오셨다고 하더라고. 그 본인도 김원효 개그맨이랑 닮은 거를 알고 계시. 본인도 자기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나도 좀 김원효가 나왔었나 이랬는데 이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 독립운동가들과 활동을 하는 뭐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좀 지적을 받더라고.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연유로 일본인이면서도 이렇게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지 대한 서사가 전혀 안 나와 있다. 근데 뭐 주요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네. 뭐그 정도까지. 근데 또 너무 자기 목숨도 너무 그냥 초계같이 왜냐면 그 조진웅이 이제 그 하정우한테 맨투맨으로 당하는 바람에 네. 약간 행방불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를 이제 자기가 대신 직접 네. 거기 투입이 된 그치. 건데 그래서 저렇게까지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저렇게 일본 사람인데 그러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사가 약간 좀 부족하다는 좀 지적을 받긴 하죠. 어떤 연유로 저렇게까지 하는 건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이것도 뭐 대부분 그냥 스토리 자체는 판타지라서 네, 그렇죠. 그런 거를 뭐 개연성이나 이런 걸 크게 따지다 보면은 뭐 여기저기 이제 구멍들이 많은데 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보는 거지 뭐.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안호균과 이제 그러니까 전지현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쌍둥이라는 설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 강인국의 쌍둥이 딸을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이제 유모는 바로 그 이제 김희성한테 죽었고 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 한 명은 이제 안호균이 된 거고 한 명은 그냥 그 이경영 밑에서 커가지고 미치코. 미치코가 됐죠.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제가 이 영화가 참 인상적인 대사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중 그래서 이제 그 미치코가 자기 동생인 걸 알아가지고 따로 찾아가서 네. 그런 얘기는 너 집에 가자 음. 그 얘기하면서 나도 독립운동하는 사람 좋아해. 근데 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전 솔직히 이 대사도 되게 굉장히 그 당시에 살았던 조선인들의 심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안중근의 어머니가 정말 안중근도 대단하지만 어머니가 더 대단하시다. 어머니도 대단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가끔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만약 그 시대에 살았으면은 난 안중근 어머니처럼 절대 아들 가서 죽으라 그런 얘기 못 한다고. 그거는 진짜 대장구만 할 수 있는 그런 네. 얘기죠. 진짜 그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말씀은 그런 어머니 미치였기 때문에 그런 아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게 네.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사실 보통의 일반인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못하죠.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위인들이 정말 괜히 위인이 아닌 거고 그치. 정말 하늘이 내리는 거고 사실 그 대사가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의 압제가 폭정이 다 부조리함을 느끼지만 어쨌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소중한 우리 가족은 굳이 너가 그래야 하겠니? 네, 그런 거죠. 그 심정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 말이 막 되게 막 정말 뭐 비겁한 말이 아니라 아마 대다수 사람들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뭐 심지어는 엄밀하게 따지면 염석진이 마지막에 했었던 그땐 몰랐으니까라고 하는 말도 그렇긴 하지. 네, 그렇죠. 네. 그때는 뭐 미래를 모르니까 네. 사람은 앞날을 모르니까 그때만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제 그냥 절대 해방될 일은 없겠다. 그러니까는 강인국 같은 친일파가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대세를 따라야 된다. 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여기 붙어서 잘 사는 것만이 현명한 길이다라고. 그렇죠. 그 친일의 또 정도가 이제 뭐 나눠지겠지만은 일단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사실은 뭐 해방될 수 있을까라고 그치.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 심지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조차도 여기서도 나오잖아 무슨 뭐 친일파 뭐 몇 명 뭐 일본군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되나? 아, 그치. 하정우가 그 말 하잖아. 강인국 하나 없앤다고 해서 어. 뭐 독립이 될 것 같냐고 하니까는 그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하나 없앰으로 인해서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그 당시 때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심정이 나라가 내가 이 행동을 한다고 나라가 반드시 찾아진다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나라가 찾아지기 위해서 이 행동 하나 함으로써 그게 조그만 불씨가 될 수 있다면 나는 내 몸 하나를 던지겠다라고 그렇죠. 예. 생각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진짜 사소한 그냥 아무 일 하나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나에 목숨을 내보내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처음에도 아이 그래도 뭐 이름은 남겨야지 뭐 하면서 이제 뭐 사진도 찍고 저걸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했었던 그 독립운동 가들이라던가 어쨌든 그런 정의라든지 이런 대의를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희생들이 보통의 사람으로는 다 하기 힘든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정우가 물어봤을 때도 막 안호균이 그래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그렇지. 우리는 싸우고 있다고. 예, 예. 안호균의 그 쌍둥이 언니가 그 나름대로는 뭐 그렇게 어릴 때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데리고 가려고 한 건지 했는데 그렇지. 이제 근데 난 솔직히 난 이게 이 영화가 좀 이 쌍둥이 설정이 좀 많이 허술한 게 허술하죠. 좀 사실 이 미츠코랑 안호균이랑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무리 쌍둥이라 그래도 이미 스타일링이랑 헤어스타일이 다르잖아.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데 그 얼굴 똑같다고 다 거기 집안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게 나는 조금 어이없더라고 솔직히. 생기는 뉘앙스도 다르고 저는 이제 제일 저런 거 했던 게 그 얼굴의 생김새는 비슷하게 닮을 수는 있는데 이 코에 점 있는 것까지 너무 저거를 그대로 해놔서 한 명은 좀 네. 지우든지 이렇게 좀 저걸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도 그 쌍둥이 친척 동생이 있지만 얼굴이 비슷하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체형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달라요. 달라서 누가 봐도 비슷하게 생긴 건 알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완전히 그 너무 사람들이 구별을 못 해가지고 네, 나도 그 기가 좀 이렇게까지 구별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어쨌든 안호규는 이제 뭐 그동안 안 꾸미고 살았기 때문에 머리도 뭐 되게 미츠코는 약간 머리도 약간 웨이브도 돼 있고 되게 뭐 옷 입는 스타일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말투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리 얼굴이 똑같이 생겨서도 그 사람이 풍의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 분위기도 다르고 여기는 이제 그 부잣집 그 딸로서 곱게 자랐을 거고 한 명은 온갖 고생을 하면서 뭔가 군인 뭐 투사로서 자라났는데 그러면 피부색도 굉장히 거칠고 다를 거 까말 것이고 여기는 뽀얀 뭐 그런 좀 귀부인 같은 그런 느낌일 텐데 이게 좀 그냥 언니 역할을 한다고 이게 그냥 눈 감아지고 아웅처럼 그냥 너무 네. 아 근데 봤을 때 내가는 그 머리 길이도 다른 것 같은데 다르지. 근데 머리 그걸 모양도 아무도 다르고. 구분 못한다는 게 난 좀 어이가 없더라고 솔직히. 아니 이렇게까지 구분 못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하다못해 뭐 머리 난 솔직히 머리를 피셨네요. 갑자기 생머리가 되셨네요. 분명히 아가씨는 약간 머리 이렇게 웨이브 돼 있었는데. 목소리, 말투, 외양,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네, 그래서 그걸 분간 못해가지고 강인국이 쏴 죽인 것도 난 이해가 안 되고. 그러게. 그거 죽인 이후에 그렇게 걔 미츠코로 위장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도 나는 이해가 거기서 안 이제 되고. 약간 김의성만 눈치를 좀 역시 김희성이라 그러게. 예. 역시 악의 피가 있는 김희성 배우님이라 뭔가 이상한데 약간 이래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김희성한테 들켜서 이제 김희성 죽였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단 진행이 되고 이제 염석진은 뭐 가면 갈수록 아주 그냥 친일파로서 점점 각성을 해가지고 그냥 네. 일본 경찰 같이 돼가지고 네. 그 일본 군복 입고 있는 모습 보면 되게 약간 아주 분노가 치밀죠 보고 있으면 염석진. 그러니까 이제 원래 밀정로로 타다가 이제 그렇게 김구호 선생한테 들켜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이제 그 아평굴 가가지고 해롱해롱 하다가 이제 밀정 애들한테 버림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나 똥값이란 건가? 하지만 날 비싸게 사줄 때를 알고 있지. 이래가지고 이제 네. 그 정보를 이제 그 강인국과 이제 그 카와구치한테 팔아서 그렇게 앞잡이가 되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하와이 피스토리 이제 그 카와구치의 아들이랑 또 그렇게 기차에서 근데 사실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돼. 좀 말이 안 되는 스토리인데 그것도 너무 그렇게까지 될 정도의 또 일본어가 유창한 것도 아닌데. 그러게. 금방 티날 텐데. 네. 뭐 티나고 막전 사실 이거 이렇게 이거 죽인 사람 이렇게 딱 세명할 때 난 처음부터 저거 한 30명 아니면 300명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한 30명은 생각했는데 네. 3명은 아니지 솔직히. 네. 근데 너무 하와이 피트로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자기도 여태까지 네. 청부살인했던 사람이 뭐 3명이 그렇지. 대단한 숫자라고. 킬러 일하는 사람이 네. 그래서 조선인 4명 죽인 건가요? 막. 사실 그 소녀를 그렇게 또 지 기분 나쁘다고 총으로 바로 쏴 죽이는데 저는 그때도 극장에서 보면서 이것도 좀 너무 과장된 장면 같은데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아무리 뭐 계급 높은 일본의 뭐 군인이라 그래도 대낮에 한복판 사람들 네. 다 있는 데서 그 어린 소녀를 그렇게 막 쏴 죽여도 되나?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일제 시대라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사실은. 그렇게 막 백주 대낮에 네. 사람들 다 있는데 지 맘대로 막 그렇게 쏠 수는 없어요. 그치. 네. 엄연히 다 체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막 직결 처분 그렇게는 못해. 형식적이나마 다 징계는 받고 하기 때문에. 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나마 이제 이 카와구치의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간 오히려 약간 그 일제 시대라서라기보다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고위층의 아들이다 보니까 또 얘가 아나 무인이다. 약간 뭐 그런 걸 네. 부각하려는 장치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실제로 뭐 고증이나 그런 걸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설정이라 네. 그러니까. 얘는 눈에 뵈는 게 없다 이 새끼는. 네. 약간 이제 고위층의 자제라서 지 맘대로 한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한 그런 느낌이고 이제 네. 얘가 뭐 만주에서 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 300명도 이제 또 그 끔찍한 역사적 사실 네. 그 중국에서 그 목베기 막 경쟁하는 일본 장교들이 지들끼리 막 재미로 사람을 죽였던 이제 그걸 아마 이제 여기에 좀 투영시켜가지고 네. 캐릭터로 갖고 온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그 안호균이 미치코로 잠입을 한 이유가 이제 자기는 결혼식장에 그 들어갈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나는 결혼식장에서 자기 아버지랑 음. 카와부치를 다 죽이겠다. 음. 그 생각으로 이제 들어간 거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안호균은 이제 거기서 장렬하게 다 쏴 죽이고 이제 자기도 죽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하와이 피스톨이 개입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돈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정말 그냥 냉혹한 킬러였을 뿐인데 오히려 안호균과의 그 인연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넌 살아라. 그래서 약간의 그 좀 애정도 느껴지고 약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약간 좀 동지애 그리고 네. 연민 그리고 또 애정도 그러니까 완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달달한 로맨스 이런 건 아닌데 네. 약간 애틋한 사랑이 느껴져. 그치. 약간, 네. 그 강인국 이제 그렇게 총을 겨누게 됐는데 안호균이 근데 거기서도 또 일말의 망설임이 약간 있잖아. 어쨌든 그 아무리 쓰레기라도 아버지라는 아무리 친일파 쓰레기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선뜻 막 그렇게 또 냉혹하게 근데 그게 또 생각해 보면은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딸인 걸 알고도 그냥 가차없이 방아쇠를 네, 당겼는데 맞았어요. 예. 물론 뭐 잘못 알고 그 미치코를 죽이긴 했지만 근데 그 딸은 또 거기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네. 그 나라를 팔아먹을 아버지는 또 쏘지 못하는 또 그 네. 장면이 참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도 이제 또 그 이경영 배우가 거기서 또 그 유라이트들의 그 사관을 또 주절주절 떠들기 때문에 네. 또 내가 다 가족을 위해서 그 뭐 그 당시 때 친일했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얘기지 뭐. 네, 가족을 위해서 무식한 조선인들을 깨우쳐준다는데 내가 나가지고 해야지. 식민 사관을 유라이트들이 좋아하는 식민 사관을 주저리 떠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거기서 빨리 죽여. 거기서 이제 하와이 피스톨이 대신 죽였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너는 네 손을 더럽히지 말아라. 약간 내가 죽여주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또 여기서 약간 이 오달수 배우가 맡은 난 여기서 약간 거의 약간 뭐 배트맨의 알프레드 같은 그런 캐릭터인데 약간 로빈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니 그러니까 로빈이 아니라 그냥 그 집사 네. 그러니까 정말 충실한 이제 어릴 때부터 그 도련님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알프레드라고 하기에는 무력도가 조금 높고 로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비중이 낮은 좀 아니 그런 알프레드도 그 작품들에 따라서는 오히려 되게 세. 오히려 알프레드가 슈퍼맨 쥐어 패는 것도 있어요. 약간 느낌. 아 그랬었나? 코믹스 중에서. 그래서 그리고 알프레드가 그냥 그런 장면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아마 실제 설정으로도 과거에 뭐 군인 같은 거 하고 아마 그 특수부대 막 출신 뭐 이럴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알프레드가 그냥 점잖은 모습만 나와서 그런 거지. 아마 알프레드도 싸우면 잘 싸울 것이다. 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달수 이 배우가 맡은 그 캐릭터가 계속 그 하정우를 계속 보좌하면서 하와이 피스톨을 보좌하면서 처음에는 계속 자기 뭐 이제 도련님 하니까 안호균을 빨리 쟤 죽이고 빨리 3,000불 받고 싶다 이제 그랬는데 하긴 계속 3,000불이라고 네. 부르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하정우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그냥 이제 희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멋있었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염석진과 하와이 피스톨의 어떤 그 대결에서 죽을 때 좀 극장에서 되게 안타까워 보는데 염석진이 죽어야 되는데 진짜 꼭 이게 미꾸라지처럼 그 꼴배기 싫은 악역들은 꼭 명줄이 길잖아 되게 항상. 그쵸. 되게 저 새끼가 안 죽고 주인공들이 죽지만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이라서. 그러니까 염석진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거기서 네. 이제 그 비밀 통로가 있다는 걸 알고 마지막 출구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하와이 피스톨과 그 오달수 캐릭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근데 이름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이름 안 나오나 어쨌든 그냥 집사로만 나온 것 네. 같아가지고. 거길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 저기서 도망을 잘 가서 안호균과 어디서 네, 그 다시 좋은 날 재회를 네. 했으면 좋겠구나. 미라보에서 아 미라보에서 상하이에서 그래서 저들의 인연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약간 그 로맨스적인 입장에서 봤을 네. 때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뭐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리고 난 좀 약간 솔직히 하와이 피스톨 좀 실망했어. 아 저기 하와이 피스톨 정도 되는 인물이라면 나는 또 염석진의 그 수를 읽어서 오히려 이쪽으로 도망가는 네. 척하다가 아 얘네들이 알고 저쪽에 갔을 테니까 우리는 그걸 반으로 역이용해서 이쪽으로 네. 나간다. 아. 고지고대로 안 나가고 그러게, 뭔가 난 좀 약간 또 2중 3중에 또 그거 두뇌 플레이를 할 줄 알았는데 고지고대로 딱 나가 바로 면을 뚫고 나가자마자 기다리고 있는데 염석진이 네.
근데 바로 거울 나가길래 그때 극장에서도 되게 아. 안돼 이거는 되게 죽겠구나. 하정우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그게 안타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항상 뭐 그런 약간 헐리우드 뭐 특수 요원물 네. 첩보를 보면은 꼭 그렇게 걔네들이 싸움도 잘해서 이제 멋있기도 하지만 약간 두뇌 플레이가 그렇죠. 예, 예. 장난 아니잖아. 막 그 본 그치. 시리즈만 봐도 막 맷 데이먼이 진짜 맞아. 그 적들이 생각하는 거 다 읽어가지고 내가 니들 손에 안 넘어가지롱 해가지고 막 바로 뒤통수 치는 그런 게 또 짜릿한 그게 있는 건데. 하지만 하와이 피스톨은 그 정도로 명석하지 네, 못했다. 그러게. 그냥 고지고대로 거기 통로로 나가길래 저것도 생각을 못 한단 말인가 하와이 피스톨이. 정부살이는 하지만 네. 그렇게 치밀한 그건 치밀하거나 아니었나. 천재는 아니었다. 그리고 또 나는 그 사실 그 카페 그 비밀 통로라고 이제 그 나무 판자떼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부수잖아. 근데 나는 너무 오랫동안 쓰고 있어가지고 나는 좀 그것도 아니 그 명색의 비밀 통로인데 조금 이렇게 드나들기 쉽게 해놔야지. 아니 그러니까는 위장은 철저하게 해놓되 네. 비밀로 통로를 쓸 때는 바로바로 한 네. 번에 콱콱 해. 왔다 갔다 하긴 편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진짜 뭐 막아놓으면 어떡해. 계속 시간 끄느라 무슨 뭐 막 인지를 가지고 뭘 딜을 했다가 뭘 했다가 하면서 야 뒤에 가서 부시고 있으라고 그러고 뭐 얘기하고 또 다시 와가지고 부시고 네. 하는데 약간 답답하더라고. 나는 그게 너무 오랫동안 부수길래 그치. 하루 왼쪽을 부술 거야 저거. 언제 부서져 저거 대체. 아니 부수는 걸 너무 길게 네. 배치를 해놔가지고 약간 좀 네. 음. 게다가 또 이제 뭐 그 영상을 보면 막 도끼로 네. 부수는 난 또 내가 이 관객 입장에서 저 소리가 팍팍 소리가 날 텐데. 너무 커가지고 네. 바깥에 염석진한테 들릴 것 같은 거야 되게. 그렇죠. 염석진이 밖에 있으면은 저 새끼들 뭔가 지금 큰 소리가 들리는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 뭐 소리가 나네. 그러니까 이미 그 소리만 들어도 사실은 눈치 까는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 들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염석진은 물론 저쪽에서 이제 정보로 네, 비밀 통로가 알아보고 있다는 오라고 걸 했지만, 알기는 네. 했지만 이미 그 소리로도 쟤네 대충, 뭐 한다. 어. 안에서 뭔가 꾸미고 있다. 대강 어디 도망갈 그 루트를 찾고 찾나보다. 있다. 그쵸. 눈치 깔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 특히 염석진이 되게 아주 그런데 머리가 핑핑 잘 돌아가는 놈으로 나오는데. 아이, 자기 머리에다 총도 겨눌 정도의 그러니까. 저건데. 그러니까 두뇌 싸움을 잘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맞아. 분명히 거기서 눈치챘다. 하와이 피스톨이 약간 두뇌 플레이가 잘 안 됐나 보다. 그치. 너무 참 그게 안타까웠죠 되게. 그 하와이 피스톨이 죽여주길 바랬는데 음. 못 죽여서 계속 하와이 피스톨이 총을 맞으면서도 약간 뭐 터미네이터 마냥 이렇게 계속 가는데 사실 난 그 장면도 조금 나는 이거 너무 조금 자기적인 장면이다. 그러니까는 저는 약간 했는데. 이제 반반으로 느껴졌는데 자기적인 건 맞긴 맞는데 이제 약간 저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이만큼 나는 독립에 대한 의지 그리고 우리가 불굴의 의지. 네,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방에 총을 맞고도 막 쓰러지고 뭐 다시 일어나서 뭘 하려고 했다가 막 그 다음에 총 맞고도 칼을 들고 네. 이제 염석진한테 돌진해서 이제 찌르는데 가슴에다가 이제 칼을 박아 넣는 게 나오는데 심장을 비겨 나가서 어쨌든 죽이진 못했지만 그런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네. 장면인데 약간 좀 억지스러운 네, 면이 억지스러운 있긴 면이 있지. 있지. 예. 그리고 또 염석진 막 이거 장전하는데 시간 걸려가지고 막 허둥지둥 하다가 결국 칼 맞는다는 게 이건 좀 너무 허술한 그러게. 그런 인물이 아닌데.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결국 안타깝게 어찌어찌 그렇게 하와이 피스도 죽고 네. 일단 안호교는 미치코로 위장해서 빠져나가긴 했죠. 난 근데 네. 솔직히 난 그것도 염석진이 그 안호균인 걸 눈치 못 챘다는 게 나는. 못 챘을 리가 없지. 그 네. 사람이 어떤 인물인데. 심지어 염석진은 그거 그 사진 딱 해가지고 얘 쌍둥이였네 네. 해가지고 그거 해서 그 강인공한테 일을 받쳤잖아 약간. 그걸 한 번에 눈치채는 네. 사람이 그 뭐 안호균이 그런 그 신부인 척했다 그래서 미치코라고 그걸 미치코라고 생각 절대로 게- 넘어갈 사람이 네. 아니지. 물론 이제 그때 같이 대동해가지고 강인국이 그걸 죽이는 거 봤어가지고 그럴 수는 있는데 나는 왠지 염석진 정도의 인물이면은 눈치를 백방. 챘을 것 같은데. 이미 그 안호균의 막 그 흔들리는 눈빛이나 막 뭔가 좀 그 분위기만으로도 뭔가 좀 이상한데? 미치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그러게. 되게 심지어 이제 그 둘이 약간 대면을 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을 때 조마조마한 거야. 이거 눈치 까는 거 아닌가? 나는 눈치 깐 줄 알았어. 네. 아니면 일부러 보낸 다음에 네. 나중에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는 일부러 보내서 다른 이제 독립운동인들 그 패거리들을 잡으려고 그러는 건가? 난 아,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네. 했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제 거기서
그렇게 하와이 피스톨 죽은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해방이 된 이후에 네. 1949년이 나오죠. 사실 이제 초반에도 1949년이 나왔었고, 이제 그러니까 그 일본군 밀정이었다는 사람의 그 증언으로 그 사람이 증인이었지 이제. 그래서 염석진 되게 신일파 새끼였다. 이제 그 증언하기로 돼 있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다 들어와서 다 그 증인을 죽여버렸고, 네. 그 와중에 이제 막 여론이 이미 염석진한테 되게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우통 까면서 그 거기서 이제 일장 자기 스스로 막 반전을 이제 불러왔지. 나는 독립운동을 해서 여기서 이런 상처를 입었다 네. 하면서 이제 뭐 칼 맞은 거, 총 맞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연설이 한때 독립운동 하긴 했으니까. 한 건 뭐 맞긴 맞지. 근데 이제 한때 한 거를 전부로 이제 치환해가지고 이제 그 뒤에 지가 그 친일파 짓 한 거는 쏙 빼고 그치. 옛날에 여기 구멍이 2개지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제 그렇지, 그런 거지. 그걸로 약간 뭔가 이제 덮어버려가지고 오히려 그 스스로 변호를 열변을 토해서 네. 오히려 사람들한테 여론을 이렇게 반전시켜버린. 네, 그치. 아이고 우리가 오해했구만 미안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치. 오히려. 예, 예. 근데 사실 이제 판사는 뭔가 그 진실을 아는 것처럼 네. 이제 뭐 증거 불충분으로 뭐 염석진을 그 반민 특위 그거 그냥 무죄로 선언한다 하면 이제 땅땅땅 하고 그냥 던져 나가잖아 그냥. 그치. 에라이 더러운 예, 예. 더러운 세상.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왜냐면 그 판사 보응을 던져버리고 나갔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새끼가 친일파인 건 아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증인 죽어버리고 증거 불충분으로. 그 검사도 약간 증인 딱 이 사람의 그걸 증언할 증인이 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다 죽어 있으니까 망연자실하고 그치. 염석진 이제 당당하게 나가는 거 보고서 또 기분 더러워가지고 네. 똥 씹은 표정으로 돼가지고 그치. 이제. 근데 사실 전 이 영화가 이 마지막 장면이 정말 크게 의미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마지막 장면이 정말 하이라이트고 사실은 또 씁쓸한 부분인데 왜냐면은 정말 이 마지막 장면이야말로 환타지기 때문이지. 이게 정말 실제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이 영화의 의의는 그 영화에서나마 친일파를 처단하고 싶다. 친일파 척결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무죄 받아가지고 반민특위 그 활동이 무색하게 네. 무죄 받아서 이제 게다가 또 지금 염석진이 경찰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딱 그 음. 실제 역사에서 친일파들이 네. 실제로 뭐 경찰이나 군 쪽으로 많이 네, 됐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막 오히려 나왔는데 막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막 그 부하들이 있고 막 그치. 그래서 오히려 막 아니야 그냥 좋은 시절이니까 나 혼자 걸어가겠네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그 뭔가 갑자기 거기서 안호균 미치코 해가지고 이제 뭔가 전지현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래서 뭐 인적이 드문대로 딱 쫓아가니까 이제 어리버리했던 그 부하 2명 중에서 한 명이 한 명이 살아 있었죠. 그 명우라고 불리던. 그 얼굴에 큰 상처를 입고 살아남았었다. 네. 그래서 그때 나도 처음에 그 깜짝 놀랐어. 쟤 살아 있었네 이래가지고. 그러게. 그때 그 장면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중간 장면에서 염석진 그 암살 실패해가지고 이제 안호균과 그 명우가 찾아왔죠. 염석진을. 네. 그래서 그 못다한 임무를 16년 전 밀정이면 죽이라 그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다가 참 가슴이 벅차오르지. 그 장면이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네. 만드는 장면이죠. 그리고 정말 실제로 그랬다면 너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이 생기는데.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장면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염석진이 뭐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고 그리고 차 타고 집에 갈지 뭐 거리를 그렇지. 그리고 걸어갈지. 걸어갈지 그리고 그 상점에서 그 슬쩍 이제 뒷모습을 보시면서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뭐 따라올지 안 따라올지도 맞아. 모르는데 쫓아올지 안 쫓아올지. 만약에 진짜 염석진이 에이 착각이겠죠. 집에 갔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저 새끼 안 쫓아오네. 근데 아무튼 이제 뭐 그 장면이 너무 의미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환타지라는 게 참 씁쓸하죠. 그러니까 그 환타지라는 게 마지막 그 친일파를 장면에서 처단한다는 그 장면이 그 친일파 노릇을 했던 염석진이 그 허허벌판에서 이제 총을 맞고 막 약간 바람에 나부끼듯이 이렇게 네. 막 온몸을 비틀비틀하면서 이제 풀썩 쓰러져서 이제 명을 달리하는 모습이 딱 나오는데 이제서야 그 한을 푸는구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에는 야 진짜 이게 뭐
영화에서나마 이제 그런 대리만족을 하는 거기는 한데, 야씨 우리 현실에서는 지금 그게 안 됐으니까. 우리 나라를 지금 그 약간 자청해서 지금 식민지화하고 있는 이 판국에 참 이 영화를 보니까는 좀 그렇더라고 참. 네, 마음이. 씁쓸하죠. 예. 그래서 정말 그 많은 대사들 중에서 정말 이게 하이라이트거든 진짜.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그랬겠나. 이제 그러니까 그 대사가 모든 친일파들의 그 생각을 그러니까 몰랐으면 그래도 되는 거냐 이거지. 대변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해방될 줄 몰랐다고 해서 그럼 만약에 모든 그렇다고 우리 선조들이 다 독립운동도 안 하고 에라 이제 끝났다. 이거는 뭐 더 희망이 없어. 그치. 하면 뭐해? 응. 됐다 그냥. 우리 이제 일본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그치. 그렇게 생각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겠죠.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는 거죠. 응. 정말 그때 그 조선으로 그냥 끝난 거였지 그냥. 그치. 조선 있었다가 이제 1900년대 지워졌습니다. 지도에서. 일본의 그냥 그 부속 영토로서.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만약에 그때 해방이 안 되고 지금도 우리가 일본의 일부다. 이러면 정말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지금 다 우리 뭐 어디 관공서에다 막 일장기 걸려 있고. 지금 방송도 일본말로 하고 있겠네. 그렇지. 난 일본어를 하고 있겠지. 그치. 그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죠 진짜. 끔찍하고 그리고 항상 이제 또 차별받겠지. 2등 시민으로서. 지금도 일본 본토에서 무슨 뭐 그런 다른 아이누나 오키나와 사람들이나 그치. 제일교포들이나 예. 다 그렇게 차별하는데 뻔하지 뭐. 이거 식민지 상태로 그대로 있었으면은 가끔 뭐 진짜 생각 없는 애들이 무슨 뭐 그때 해방 안 됐으면 나 일본어 따로 안 배워도 되고 뭐 일본 게임도 그냥 바로 할 수 있는데 배워서 하세요. 네, 그런 중심 같은 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말 안 할 말이 따로 있지 그런 거는. 정말 그러니까 다시금 또 이런 거 생각할 때마다 이 독립 운동에 몸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에게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다 포기했다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지연정 그 불굴의 의지로 네.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독립을 믿고 해방을 믿고 그런 거죠.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약간 그 우리나라의 친일파들이 그 기득권에 있어가지고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김구 선생이나 안중근 의사, 뭐 윤병우 의사 이런 분들이 아직도 동전이나 지폐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게 뭔가 세력들의 그렇죠. 그런 농간이 아닌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 혼자만의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말 이건 이제 영화 외적인 얘기고 이제 저희가 뭐 저번에도 얘기했다가 그냥 제가 그 주제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제 편집을 했지만 이제 오늘은 좀 맞아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과거에 그렇게 총칼로 나라를 뺏겼을 때는 오히려 명확한 게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경술국치로 나라를 잃었구나. 총칼로 뺏겼구나. 그런 어떤 무력에 의해서 네. 뺏겼다. 이제 그게 있는 건데 그 일제가 그렇게 물러가면서도 우린 언젠가 돌아온다. I'll be back. 네. 그 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단순히 모르겠어. 저는 그냥 이 사회를 봤을 때 그걸 단순한 음모론으로만 볼 수가 있는가 저는 싶거든 솔직히. 아니 왜냐면 실제로 그 당시 때 친일파들이 각각의 그 요직에 꼽아 넣었었던 뭐 대기업이라던가 이런 데다 꼽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짓을 하면서 여전히 그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어쨌든 그 사회 요직에 있기 때문에 요식에 있으면서 뭔가 느낌이 약간 일본 분들이 다시 돌아올 때를 위해서 침략의 천병이 되기 위해 네. 잠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계속 한국 사회를 어지럽히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느낌이 난 든단 말이지 그냥. 뭐 이거 뭐 저희 내피셜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왠지 그냥 그런 느낌 들어요. 실제로 특히 최근에 뭐 지금 뭐 우리나라의 뭐 지도자란 인간이 하는 짓이나 아니면은 난 그 이 사회가 참 병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그것도 올해 일이었어. 올해 3.1절에
어떤 정신 나간 인간이 3.1절의 일장기를 개양하는 그런 미친 짓거리를 대놓고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웃기는 게 저는 제일 이상한 게 극우단체, 보수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극단적인 그 민족주의자들이나 다름없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 편을 들면서 사실은 일본 얘기, 일본의 일자만 나와도 이 사람들은 그 경기를 일으켜야 되는 게 맞는데 일본 편을 드는 게 이게 보수 아니네. 진정한 보수가 아니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과거에는 그래도 설령 자기가 친일일지언정 겉으로 대놓고 드러내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 최소한의 위선은 있어야 네. 된다. 겉으로 그렇게 대놓고 하진 않았고 그냥 어쨌든 겉으로는 막 되게 그래도 일본은 뭐 안 되고 뭐 처부숴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어 옛날에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놓고 일본 빨아잡기는 사람들이 되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대놓고 그냥. 그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아졌다는 거지. 네. 일본을 대놓고 옹호하고 막 정말 이 말은 안 된 것 같은데 막 오히려 막 아베 수상님 죄송합니다 이지랄 하는 사람이 나오질 않나. 앞장서 한국인인데 앞장서 막그 평화 소녀상 철거하자고 설치질 않나.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이 점점 이렇게 수면에 버젓이 드러나고 뭔가 그 새가 이렇게 늘어나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과거처럼 총칼로 침략당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알게 모르게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그런 느낌이에요. 스며드는 식으로 그렇게 침탈 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갑자기 되게 사회 분위기가 갑자기 뭔가 되게 친일적으로 흘러가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무스하게 다시 일본 따까리가 돼 있는. 네. 이미 따까리가 됐지. 정치 외교적으로 봤을 때 진짜. 아이고 저희 바다에 오염수도 방류하세요. 국민들이 반대하면 제가 다 그냥 찍소리 못하게 하겠습니다. 카레밥 한 그릇 주시면 시킨 대로 다 하겠습니다. 네, 원래 돈가스도 좋아하고 카레도 좋아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니까는 진짜 아이씨 밥맛이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들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각자의 그 자리에서 적어도 이런 생각이라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지. 나는 과연 우매한 대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네.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휩쓸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좀 저는 좀 그런 게 휩쓸리는 것도 좀 휩쓸릴 만한 일이 있고 안 할 만한 일이 있는 건데 일본 편 드는 거예요. 휩쓸리는 건 아니 나는 그냥 한국 사람인데 뭐 일본한테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에 휩쓸리는 게 이게 뭐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인데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한 일인데 어쨌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점점 지금 대놓고 설쳐대니까. 그러게. 나 이제 그 애초에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설쳐될 수 없어야 하는 게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설치는 토양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상한 네. 일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뭐 이런 얘기 한다고 막 저도 뭐 그렇게 뭐 거창하고 저희는 전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뭐 대단하고 뭐 그런 일을 하자 우리 모두 뭐 투사가 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도 제가 맨날 항상 얘기하지만 독립운동할 자신 없어요 만약에. 그치. 저는 고문당하기 싫거든요. 나는. 그 얘기 옛날 방송에서 네. 했는데 이 손톱 밑에다 대나무 이거 찌르려고 그러면 아니요. 잠깐만요. 저는 그럴 깡다구가 없는 사람이라서 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나는 그러기 싫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뭐 고문 당하고 이렇게 압제에 시달리기 싫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네. 정신 차려서 살자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서 뵙겠습니다. 김구, 김은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 작전을 벌인다. 정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과 카와구치 우리의 타켓이다. 전 어디로 갑니까? 경성.
잘 됐네요.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나 뽑아주셔서 고맙시더래. 나는 하필이면 난지 모르겠네. 처녀식이 없어서 그런가? 안호균, 속사포, 황덕상 같이 가서 약산 김원봉을 만나세요. 이 조선인 3명은 왜 죽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라. 이 3명이면은 얼마를 받아야 되나? 작전은 5분 안에 끝내고 우린 살아서 돌아갈 겁니다. 어떻게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누가 보냈어? 우릴 죽이라고. 나 끝까지 갑니다.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